볼까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넓이와 적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간단하게 이제 복습하고 갈 건데요. 그때 우리 12-3번까지가 뭐 과제였죠? 과제였고, 못하는 사람이 있진 않겠죠. 응? 못하는 사람이 있진 않겠죠. 설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선생님이 일부러 숙제도 적게 내주셨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꿈속에서 듣기로는 뭐 한 친구가 뭐 자기는 영어를 집중해야 돼,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뭐 상관없는 게 못하는 사람 있으면 남아서 다 하고 하면 됩니다. 자, 영 숙제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완벽하죠. 최종까지 대칭수 공표 아주 멋있습니다. 뭐야? 네? 숙제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약간 숙제가 응.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왜 몰라. 내가 매번 말해주고 카톡에 다 올려주는데. 그냥 한 문제당 한 대당 한 문제로 빠지죠. 나머지 다 하고 가면 되지. 아 그러네요. 숙제를 꼭 좀 잘 해오세요. 이게 뭐 이 성실하고 꾸준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누누이죠.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자꾸 저 째려봐요? 그냥 너희들은 어이가 없네. 눈빛이 착해서. 자, 일단 봐봐. 자,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혹시 성산이 그래서 요 11-3번까지 중에서 질문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유제 12-6번에 2번에 이제 이거 평행이동에서 안 되나요? 평행이동에서 안 되지는 않는데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유리해질 만한 상황이 딱히 없는 느낌? 이렇게 0이랑 만나게 해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해서 두 개 넓이 같게 한 다음에 하나만 구하고 곱하기 2해서 풀려도 그거는 안 되죠. 왜냐면은 애초에 지금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0과 1과 빼기니까 그 거리적으로 좀 다르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대칭을 활용할 수 있는 가령 1번 같은 느낌은 되지만 2번은 그렇지 않아. 자, 그러니까 아 일단은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나서 이제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특히 또 태준이도 잘 듣고 이게 풀어야지 이제 내 거가 되고 뭐 되잖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 넓이를 구해라. 근데 이제 곡선과 어떤 x축 또는 뭐 y축 그러니까 둘러싸여진 부분에 대한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떤 그 다각형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로 곱하기 세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인테그랄 적분이라는 걸 활용함으로써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그리고 사실은 이 인테그랄이라는 것 자체도 왜 인테그랄 적분하면 넓이가 돼? 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들으면은 그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그 구분 구적법이라는 그 과정으로서 선생님 그때 한번 보여준 거 기억해요? 직사각형으로 그냥 계속 쪼개가지고 극한 처리해버리는 그런 원리들은 있어. 근데 아직 수토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나중으로 좀 미룬다. 지금은 그냥 인정을 하고 가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보통 Y축으로서 둘러싸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지금 거의 잘 안 물어본다고 했죠. 물론 내신에서는 그런 걸 쑥 물어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Y축과 둘러싸인 즉 인테그랄 dy로 하기 싫으니까 그냥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서 전체 사각형에서 빼버리는 느낌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외에는 이제 X축보다 위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위쪽에 있는 건 적분됐을 때 플러스 값, 아래쪽 부분에 대한 것이 적분됐을 때는 마이너스 값이므로 그냥 단순히 적분을 하세요 상황과 그 이제 넓이를 구하세요 상황에 대한 어떤 구분이 되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걸 역이용한 게 있었다라고 했죠. 역이용한 거. 그게 뭐냐면은 아까 성산이가 말한 거랑 좀 엮어줄 건데 봐봐. 지금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거기 이제
182쪽에 12-6에 1, 2번을 좀 활용해서 보여주자면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죠. y는 x에 x 빼기 x 플러스 1이야. 잘 봐봐. 그러면 얘를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고 치잔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쪽이라는 게 있고 이쪽이라는 게 있어. 그럼 각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선생님이 말했지만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하다고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교점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대놓고 교점이 빼기 1이랑 0이랑 1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 적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 0부터 1까지를 적분을 해 주되 넓이를 물어본 상태이므로 이 상태로 dx 다 들어가죠. 넓이를 물어본 상태이므로 그냥 이렇게 적분 처리만 해버리면 이건 음수로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이게 거꾸로 음수의 음수니까 양수가 된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3차 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생님 공부하면서 선생님 대칭구도 있다라 했잖아요. 대칭성이 있다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힘들게 하지 않아도 요 간격적으로 같다라는 것은 점에 대한 대칭으로 완벽하게 이 넓이와 이 넓이 또한 동일한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이쪽을 구하는 이쪽으로는 어차피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는 같을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 구해서 거기다 2배 처리를 된다. 그런데 2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y는 x 빼기 1이 있고 x 플러스 2가 있어. 자, 이거를 그림으로 옮겨지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자, 여기 하나 둘에 자, 이 정도 상태라고 했을 때 여기를 거치고 x 어디 갔어? 자, 여기를 거치고 여기. 자, 는요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맞게끔 그려지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느낌. 맞죠? 자, 근데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쪽 영역이 생겨 이쪽 영역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쌤 이걸 좀 잘 이렇게 좀 적당히 옮겨서 얘처럼 좀 2배 처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없죠.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게 애초에 얘가 지금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동일해질 수 있도록 하는 얘처럼 대칭적인 상황이면 모를까? 그게 아니야. 즉 그럼 이것도 똑같아.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려면 이쪽을 따로 구해야 되고 이쪽은 없어야 되는 입장인데 얘랑은 좀 아니 상황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 얘는 뭐 그냥 해야죠. 어떻게? 이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고 1부터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마이부터 0까지 요거 적분 다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거는 음수 마이너스 한 번 더 취해야 양수가 바뀌지 않냐. 그리고 그 다음 그 식까지 정확하게 세울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냥 빨리 계산 처리하면 되는 거죠. 따다닥딱 해가지고 결과값까지 빨리 도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방식의 어떤 상황을 하면 뭔가 되게 기분 좋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없을 때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11-7번 같은 거 이게 그냥 단순히 배우기만 한 친구들과 요걸 조금은 응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12-7번 문제가 어떤 느낌이 있었어?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한 번만 더 보세요. 이렇게 있다라고 지금 문제 내는 거잖아요. 근데 A가 자, 이거 좀 그래. 일단 있는 대로 이렇게 지금 조건이 붙은 상태죠. 근데 그러면 자 A가 1일지 2일지 3일지 뭐 3.8일지 뭔지 몰라. 근데 대략적으로만 그리면 0 한 번, A 한 번, 4 한 번이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하잔 말이야. 여기가 A고 이게 4야. 이게 0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X축으로 둘러싸이게 된 부분이 두 부분인데 그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을 수 있냐?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는 똑같아 보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칭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뭘 말하고 무슨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직접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고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그 둘이 가자 이렇게 아주 힘겹게 살지 말고 인생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대칭적이려면 이 축 자체가 여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반절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서 써야 되고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동일한 구조여서 써야 되네. 따라서 0이고 2고 4다 이렇게 해서 쓰면 좀 빨리 풀려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저번에 내려고 하다가 뭐가 좀 꼬여가지고 그 잘 안 됐던 문제 중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던 적 있죠? 분명히 이런 구조가 있는데 내가 이거 좀 설정을 어떻게 될지가 좀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여기 넓이가 있고 여기 넓이가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넓이가 1대2다. 이거 좀 잘 내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근데 뭐 왜 그러냐면요. 여기 축을 우리가 이 차원에서 여기랑 여기는 잘 몰라더라도요. 이 축 자체는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축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봐.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가지고 하기가 어렵게 내려고 하는 셈일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 가운데 절표를 알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 값은 몇이다? 요 대답이 중요하죠 마지막에. 자, 잘 봐봐. 여기 S1하고 S2하고 넓이 비는 1대2라고 했어.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1대1일 때 뭔가를 찾아라 라고 하면 0부터 여기 지점까지 여기가 또 뭔지도 지금 모르잖아. 교점까지 구해서 그거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에 빼기를 붙이는 거에 대한 것에 비교했을 때 여기다 2배 하면 이거랑 같아.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문제가 그렇게 하려면은 과정도 길 뿐더러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가 우리가 지금 알기 어렵게 모르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여기 가운데 지점만 딱 자르면 어차피 1대2였다면 여기 또 반 잘랐을 때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으므로 1대1대1이 된다는 거죠. 고로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를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 몇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몇이 돼야 돼? 적분하면 이해가 안 갔나? 대답이 나와야 지금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봐. 왜 자꾸 날 찌르고 그래? 잘 봐봐. 이거 요 내용까지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넓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 인테그랄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이차 함수가 주어진 상황으로서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 비율이 1대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랑 여기를 내가 다 구하기도 해야 되죠. 구하고 나서 0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고 그래서 여기 적분된 넓이 값에 2배를 한 게 여기서 여기까지 따로 또 적분해서 나온 것이랑 같아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셈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좀 되게 말이 좀 귀찮다는 거야. 그런데 반 잘라서 생각해본다면 여기 세 개의 넓이를 각자로 다 갖다라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기 이제 축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는 모를지언정 축은 알기 쉽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했을 때 테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방금 말했지만 여기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랑 어떻다고요? 같다며. 같은데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호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적분을 했을 때 값이 원래대로는 이거 반 잘라서 적분하고 여기 반 잘라서 적분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여기 적분부터 여기까지는 한 방에 처리했어? 그럼 동시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값으로 나오고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뀐 채로 마이너스로 나올 건데 넓이 똑같다며.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버리면 그냥 그게 그 결과값이 뭐로 나와야 정상이다? 0으로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야. 위아래 상쇄되는 과정을 거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이어서 이제 갈 건데요. 12-4번에 이제 역함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 이제 중학교 요번에 저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이런 구조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해? 혹시 이런 문제?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 이거 2차 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래. 평행이동을 시키래. 자, 그래놓고 나서 어디 넓이 구하라.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넓이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겨진 넓이를 구할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잘랐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만큼을 뜯어다가 뭐 가령 이제 뭐 이만큼을 이렇게 잘라다가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었죠. 대신 이거 없애버리고. 그럼 직사각형처럼 됐었지 않냐? 뭐 아니면 뭐 이쪽을 뜯어다가 여기다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유리함수나 뭐 무리함수 쪽 할 때도 나왔었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여주겠습니다. 잘 봐봐. 자, 함수 fx가 자, 이렇게 되어졌고요. 얘는 역함수는 g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자, 그리고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gx dx.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어내야 되는데요. 그림도 중요이 없죠. 자, 그러면 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래요. 뭐 결국은 인테그랄을 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그래프를 안 생각하고, 그러니까 넓이적인 걸로서 접근하지 말고 정말 적분이라는 거 그냥 순수하게 해본다라고 치면 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 갖다 뜯어다 옮겨가지고 인테그랄 0부터 접근하면 그만이야. 근데 문제는 얘죠. 자, 함수가 주었을 때 역함수 구하는 거 기억해요? 역함수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거 대답 좀 해봐. 자, 여기 y는 뭐 2x 플러스 4가 있대요. 그럼 얘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구했죠?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물론 그게 y는 x는 대칭이 맞지만 지금 선생님 질문하는 거는 역함수를 구해라라고 한 거잖아. 역함수를 직접적으로다가 구해서 한번 식으로 함수로 표현을 하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딱 두 개만 거치면 됐잖아요. 일단 x랑 y랑 서로 뭐하고? 자리 바꿔. 자, x자리는 싹 다 y로, y자리는 싹 다 x로 바꿔치기 하고 그러면은 역함수가 된 거야? 된 거는 돼. 사실은 맞아. 이미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수가라고 했으면 y는 뭐다로 주로 쓰잖아. 이거를 함수가라는데 막 갑자기 방정식처럼 x 더하기 2y는 1 이렇게 쓰진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표현을 좀 잘 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 이렇게 쓰고 잘 넘겨서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얘의 역함수인데 얘네들 따져보면 y는 x의 대칭이 맞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럼 이거 역함수를 구할 거냐고요. 이걸 역함수로 하려면 이런 얘기가 돼버려. 이게 지금 y는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인데 그거 역함수가 한다? x는 y 세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 셈인데 이거를 y는 뭐다로 정리하는 게 지금 되냐는 거야. 거의 안 되죠 지금. 불가요 불가. 그러니까 역함수 자체를 못 구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풀 수가 없는 입장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의 의도는 정적분이랑 엮여 있는 걸 봤을 때 단순히 계산하세요가 아니고 역함수랑 좀 됐으니까 넓이적으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뭔 상이냐면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게 이거를 미분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는 해야 돼요. 자, 이거 능정이다 이렇게 놓고. 자, 근데 좀 뭐랄까 좀 짜증나는 사람들에는 생긴 거 있어. 보통 이 3차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그려내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극대흡수 찍고 해가지고 얼추 그림을 그려나가잖아. 근데 이거 능 0 되는 점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잘 봐봐. 기억해요? 여러분들 3차 함수 보통 그림 보면은 이렇게 생기거나 기울기 0 되면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이죠. 기울기 0 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를 안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셈이 돼요.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야. 그럼 잘 봐봐. 그러면 자 여기가 0 집어넣었을 때 한 칸, 두 칸, 한 요 정도로 할 거고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려가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안다면 너무 그 좀 막연한 느낌이라면요 한 번 더 미분해 보면요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 기억해요? 뭔 점이었어? 변곡점이라 했잖아. 우리 아까 3차 함수도 대칭이라는데 이 점이 정체가 뭐야?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오목 블록이 달라지는 시점인 건데 얘도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 해 봐봐. 자, 이거
이거 셋 중에 대하여 지금은 이거라네요. 기울기 0된 지점 없이.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치우치기를 어디 치우칠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번 비무수 0되는 지점이 x가 0, 1대라는 거는 모르긴 몰라도 올라가는 건 좋은데 여기 있죠, 여기. 대칭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점 자체는 이제 일단 0이다라고는 볼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점을 얼추절추 찍어 가긴 가되,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0이죠, 0이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4죠.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야. 쭉 가다가 여기서 0을 찍는 건 아닌데 슬쩍 힘 뺐다가 이렇게 요 점의 대칭인 느낌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 못 구한다. 그러니까 얘를 그 식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요 y는 x 여기다가 대칭적이게 그려보라는 거야. 그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요 점 그대로 가면서 여기가 0,2였다라는 건 거꾸로 2,0을 지난다고 돼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1,면 0, 마이너스를 지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대칭적이게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와서 요런 느낌인 거야. 됐어요? 이게 gx라는 거야. 이게 fx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그래서 구하라는 걸 이제 그림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자, 테리나 0부터 1까지 fx라 했어요. 그럼 0은 여기죠. 1을 넣으면 몇이에요? 4죠. 그러면은 사실상 얘가 말하는 건 여기 넓이죠. 여기. 맞아? 근데 상사가 이 뒷놈. 자, 뒷놈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1부터 4라고 했는데 1부터 4요? 아, 내가 잘못 썼죠? 1부터 4는 말이 안 되죠. 2부터 4인데요. 자, 우리가 뭘 알았어요? 이 함수를 구해놓진 않았지만 여기가 0,1일 때 반대로 이건 2,0인데 여기가 2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렇게 쭉 갔을 때 아까 얘가 반대로 1,4를 지났다는 건 얘는 거꾸로 4,1을 지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4,1이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2부터 4까지라는 건 요만큼이죠. 요만큼. 맞아요? 근데 그러면 뭔 얘기가 돼요? 요만큼 플러스 요만큼인데 이 부분이 사실 뭐랑 똑같았어? 뜯어다가 였다 갔다 도치라는 셈이 되는 거야. 아주 기분 좋아. 그러면은 딱 이렇게 1 곱하기 4 넓이 4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이해 가셔요? 자, 그 밑에 문제들을 봐봐. 8번, 9번, 10번을 잘 봐봐. 얘도 지금 함수 fx에 대하여 역함수를 쥐라고 해. 근데 지금 막상 뭐 하래요? 그 역함수의 구간 2부터 10까지 적분값을 찾으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gx를 구하라면 구할 수는 있냐?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얘는 의도가 함수를 막 직접 구해가지고 적분을 들어가라는 게 아닌 거야. 얘들만 알겠어요? 자, 딱 걸렸으면 좋겠어. 딱 걸렸다는 건 그래도 보고라도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까먹었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버려? 내가 익숙한 거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절대 까먹을 수 없는 형태로만 자꾸 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봐봐. 이런 얘기는 하나 해주고 싶어. 8번, 9번, 8, 9, 10을 다 여러분들이 해보긴 하지만 조금씩 색이 달라. 근데 일단 12-8번에 있어서 잘 보세요. 이거 지금 fx가 x 세제곱 더하기 2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 물론 맞죠. 이걸 미분을 했을 때 f 프라임 x가 0되는 점 0이므로 자, 얘는 지금 기울기 0되는 점 한 번만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0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그게 아까 뭐 성산이 말처럼 요거는 많이 하던 거잖아. 그걸 두 칸 올린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찍고 0 기울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얘는 역함수 gx 그래서 인테그랄 2부터 10까지 gx dx 이거 구하래. 근데 그럼 gx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y는 x잖아. 이거에 대한 대칭을 시킨다. 그럼 반대로 똑같이 잘 그려야 돼요. 천천히 해서 이렇게 명확한 지점들은 내가 찝어가지고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와서 기울기를 0을 슬쩍 거쳐야겠죠. 이렇게 0처럼 찍으면서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래놓고 나서 어디서부터? 2부터니까 사실 여기서 2라는 건 여기도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일단 10까지.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구하세요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얘기는 뭐가 됐냐?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쪽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이쪽 입장으로 여기 쭉 가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 한 10 정도가 있었겠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랑 똑같은 지점에 대한 넓이를 물어보는 셈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건데?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아까 얘기한 걸 기억해. 봐봐. 여기는 사실 x축이랑 둘러싸이는 게 아니죠. y축이랑 둘러싸이는 거죠. 그러면 얘를 내가 인테그랄 자 구간 2부터 10까지 x축 말고 dy로 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x로서 쓸 거야. 근데 x라는 건 거꾸로 x는 뭐다에 해당되는 식을 써서 하라는 건데 여기 자체가 y는 뭐다로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좀 쉽지 않아. 좀 귀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이게 10이다. 아 근데 이거 딱 또 일치하네요.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딱 운 좋게 일치하네. 이렇게 넓이가. 자 그러니까 잘 봐봐. 결론을 낼게요. 지금 이거 구하라고 했죠. 이거는 여기죠. 이거를 이 식으로서 풀려면은 결국 얘 역함수를 구하세요인 셈인데 역함수가 하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역함수에서의 얘라는 건 원래 함수로 따지면 여기야. 근데 여기도 여기대로 x축과 둘러싼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결국 이거 어떻게 풀 거다? 그냥 이 직사각형에서 즉 2 곱하기 10이라는 직사각형에서 빼겠다고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역으로 빼겠다라는 거야. 여기를 0부터 2까지 fx dx 이해가? 뭔 형태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계산을 하면 될 거고 계산을 하면은 그럼 이건 20에서 요거는 적분을 하면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2x일 거니까 자 2를 집어넣으면은 2의 4제곱 16 4 플러스 4니까 8 그러면 12가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이 12란 어디 갔어? 여기가 12라는 거고 생각보다 여기가 꽤 크네요. 이쪽이 8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자 근데 잘 들어봐. 근데 봐봐. 이거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싫어. 나는 어떻게든 2부터 8, 10까지 그냥 이 자체로 구할래. 이 자체로 구하려면 구할 수 있냐? 있긴 있지. 대신 그러려면 이 gx를 내가 구해야 한다 했잖아. gx를 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되는 거야. 이거 역함수 네가 구할 자신 있냐인데 자 하면 되죠. 아까처럼 뭐 어떻게 한다 했어? 자 태린아 이거 역함수 하려면 첫 번째 뭐 하고요? 자 x랑 y랑 바꾸려면 그럼 x는 y 세제곱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성사는 이제 뭐로? y는 뭐다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y는 뭐다로 하려면 자 x 빼기 2인 상태인데 3을 어떻게 없앨 거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쓰면 그만이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제곱이고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3을 없애려면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이렇게 양쪽으로 처리할 수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있잖아. 이거 11 이미 답을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나는 이제 좀 상담자 스타일로 안 돌아가겠다. 그럼 역함수를 정말 직접적으로 구해버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x축으로 이렇게 적분을 해버려. 되냐? 되죠?
여기 되죠? 그럼 이거 적분할 수 있냐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적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적분을 하면 거꾸로 지수가 1 커져야 되므로 3분의 4고요. 여기 앞으로 내려올 걸 감안하면 역수인 4분의 3을 써주고 그리고 결국에 적분이 된 상태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긴 돼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10 집어넣는 값이 8인데요. 그럼 8의 3분의 4제곱 빼기 2는 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8 자체가 2의 세제곱이므로 3, 3 날라가면서 그냥 이거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는데 이게 16이므로 빡빡되면 또 4, 3, 10이다. 이렇게 해도 구해지긴 해요. 자, 그럼 이게 좋은 풀이냐라는 거야. 이게 좋은 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뭐 내가 필요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자체의 의도 또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방식은 이걸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는 느낌이 아니고 이게 대칭을 어떤 대칭의 의미가 있고 네가 얘가 구하라는 부분은 결국은 얘랑도 같아. 그러니 내가 꼭 얘가 아닌 다른 쪽을 활용한 선택을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2과 10이라는 건 다 의미 부여가 돼 있는 거죠. 그냥 아무 뜬금없이 여기다 갑자기 3에다가 뭐 7 이러면 이건 거의 어려워요. 물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애매하게 이것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 가면은 뭐 어거지로라도 될 수는 있지만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하나만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9번에서도 쌤 0부터 1까지 fx 잘 들어봐. 12-9번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만났어. 그러면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x세제곱 더하기를 적분을 해서 0부터 1까지 그거는 그냥 값을 마이를 구해. 그래 놓고 gx만 난 딱 구해야지. 선생님 저 앞에 거는 풀었는데 뒤에 걸 못 풀었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는 제가 앞에 거만 따로 떼다가 뭐 풀 수 있냐 없냐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물론 뭐 역시나 선생님 저는 그냥 막 어거지로 막 gx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f형 몇인지 제가 알고 f는 몇인지 아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fx가 어떻게 생겼었고 gx의 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이건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대신 잘 그려야겠죠. 그리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 fx의 0부터 1과 그저 gx에서의 f형 f1 그건 구하라는 건데 그 값들을 놓고 반 결과 이 부분을 뜯어서 엿다가 붙여서 합쳐졌을 때 내가 직사각형 같은 걸 구하라는 셈인 거구나. 뭐 그런 방식이라는 그런 류라는 거예요. 알겠죠? 얘의 의도를 잘 알고서 그런 과정으로서 풀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세요. 184쪽으로 좀 가보세요. 나머지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야, 이제 진짜 얘들아 다 했네. 이거 하면 이제 10단원 근데 이제 12단원에서 그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가는데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이거 지금 수트 끝나면 뭐 하나요? 우리 수트 끝나면 뭐 하냐고요? 우리 걔 저기 저기 얘기를 안 했나? 이번에 우리 그 겨울방학 특강 있거든요. 아니 뭔 소리야? 여름방학 특강. 그래서 부모님들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보내드렸는데요. 수상 학교 기출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 마지막으로 그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했죠. 그것도 꽤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 당장 가서 수토할 건 아니잖아. 수상부터 할 거면 수상이 일단 좀 잘 돼 있어야 돼서 학교 기출 할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방학 특강 때 할 거야. 근데 방학 특강 때 그 기간 동안만 한다고 해서 절대 못 끝내. 수하야 좀 괜찮거든요. 좀 이렇게 뭐 그래서 수상 그거 특강과 요 정규 수업에 같이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렇게 해야 끝나. 그거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한 반 정도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거 할 겁니다. 수상이 빨리 끝나야 되고 그 수상이 빨리 끝나면은 끝날수록 그것도 다 빨리 끝날 수 있을지 몰라요. 못 끝나면 맨 끝에 수화적인 부분 빼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좀 일찍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학교 뭐 주변 학교 기출 문제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연습 좀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만회의 기회, 이 수투 같은 건 만회의 기회가 있잖아. 수상은 뭐 딱 고등학교 가서 난 수투는 개 잘 풀어. 근데 수상 망했어. 그러면 굉장히 뭐 좀 잘 가시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면접이 있는데 2차, 3차는 그냥 뭐 1000명 중에 1, 2등 할 수 있는 애야. 근데 이미 1차에서 탈락했어. 그러면 뭐야?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수상 잘 해야 돼요. 지금 Q&A 원반이 그 수상을 지금 하고 있어. 그 친구들은. 그래서 반대로 그 친구들은 수하가 우리처럼 막 EST를 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방학 특강으로 EST를 할 시간 안 되고 이제 뭐 그렇게 좀 수하 뭐 특강 할 거야.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와, 여기 있으면 고등학교 가는구나. 그치. 와, 선생님 고수림 계속 끄는 건가요? 수림이요? 수림이는 사라졌어. 아니 근데 수림이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수림이가 좀 이렇게 그 사이에 혼자 계속 해왔거든요 공부를. 네. 혼자 공부를 쭉 해왔는데 이제 이번 시험 기간에 어쨌든 우리 방향이 시험 기간이니까 막 한 달 동안 막 선행 안 해버리고 내신만 주구장창 막 하고 뭐 내신 잘 봤다 해서 기뻐하고 뭐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선행과 같이 하는데 수림이는 그렇게 했더니 본인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 이거 뭐 사적인 얘기인가 욕하면서 생각했거든. 저희 그럼 이제 반의 이동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건가요? 반 이동이란 꿈은 물 건너가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근데 뭐 교실이랑 정이 들었으니까. 교재. MD반 다 여기 MD반 어쨌든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수림은 수학을 좀 잘하고 잘 해와가지고 좀 같이 했으면 좋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 184쪽 보세요. 두 곡선사의 넓이입니다. 잘 봐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했죠? 자, 우리가 기존에 X축으로 둘러싸인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두 곡선 자 이렇게 됩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잘 봐봐. 자, 선생님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존에는 이런 느낌이었죠. 자, 이렇게 Y는 fx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구간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x는 a부터 역시 여기 x는 b까지. 자, 여기 둘러싼 여기 넓이를 구해라. 그럼 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웠어요?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B부터 A까지. 아니 A부터 B까지. 부터 뭐죠? 자,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좀 순서를 많이 부르죠? 뭐 a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꼽사리 하나 낄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뱀 같은 녀석이 하나 쓱 들어와서 해놓고 나서 이 fx랑 gx랑 a, b까지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물어봤다고 치자는 거야. 이쪽. 자,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요. 자, 봐봐. 자, 이쪽 넓이를 s의 x라고 할게요. x에 대한 식일 거니까. 자, 그럼 이 넓이는 자, 어떻게 써야 되냐? 인테그랄. 자, 구간 자체는 a부터 b까지가 변함이 없는데 자, 더 위에 있는 놈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 fx 빼기 gx라고 써주면서 dx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저 식이 이해가 가요? 뭐 구간이야 뭐 원래대로도 x축도 a부터 b였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왜 저기 둘러싸인 넓이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꼭 위쪽 식에서 아래쪽 식을 뺀 다음에 적분 처리하면 저기 넓이가 딱 맞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어차피 이 SX 이쪽 넓이를 구하라는 건 이 전체 넓이 중에서 요만큼만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거 자체가 식이 뭐예요? 그거 자체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인테그랄 a to b까지 fx dx를 구하는 것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뺀 거야가 되잖아. 야 근데 있잖아 구간이 a부터 b고 a부터 b고 x축 x축이니까 이거 성질에 의해서는 이거는 합쳐서 써도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두 개로 둘러싸인 하나가 딱 x축, y축이 아니고 두 곡선으로서 또는 뭐 하나는 곡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시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두 어떤 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려면 위쪽만큼치에서 아래쪽만큼치를 빼는 느낌으로 봐서 이걸 이제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반대로 뭐 이건 역시나 y축은도 좀 잘 안 나오지만 이래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 봐봐 여기. 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또 하나 있어. 근데 이번에 쓸 때 y는 fx, y는 gx로 쓰면 안 돼. 반대로 x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리고 구간을 이렇게 쓸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넓이를 구하래. 이번에는 y로 갈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y의 그 영역으로서 갈 거니까. 이렇게 지금 갈 수는 없어. 그럼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이상하게. 여기도 a고 b라고 쳐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랄 작은 것부터 큰 순서를 보통 쓰고요. 아까는 위식에서 아래식을 뺐죠. 지금은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 빼야 되지 않을까? 위에서 아래 뺐잖아. 이게 위잖아요. 위 빼기 아래잖아. 왜냐면 우리가 y축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만큼 구한 거에서 요만큼 구한 걸 빼는 느낌일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더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부터 좀 왼쪽에 있는 부분만큼이 날아가는 거니까 지금 내가 설정한 함수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면서 dy가 되는 느낌이지. 이해 가셔요? 자, 근데 그럼 봐봐. 자, 요거 대답 좀 해봐. 자, 여기 fx 있어. 자, 여기 gx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둘러싸일 거야, 어차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일 건데, 아, 근데 안타깝게도 x축이 여기 있네. y축은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가 x는 a라고 치고 여기 x는 b라고 할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맞나요? 그럼 여기 넓이 s라고 칠게. 이 넓이 s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 어떤 느낌의 문제가 있는 거 같냐면, 자 만약에 봐봐, 잘 들어야 돼. 봐봐. 만약에 x축이 여기가 아니고 그냥 아까 쟤처럼 뭐맨 밑에 이렇게 좀 깔렸어. 뭐 그러면은 다 위쪽에 있으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 뺀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죠. 아 근데 x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되게 애매한 느낌처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아니면 차라리 x축이 아예 그냥 일로 올라가 버려. 그래도 그럼 위에서 아래를 뺀다는 개념이 맞나? 이럴 수 있는데요. 자 결론. 얘 넓이 식 이렇게 돼요. 짠. 뭐? 저거랑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가장 좀 기본적인 상황으로 둘 다 x축 위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fx 빼기 gx를 했어. 선생님 근데요 이게 좀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서 여기 x축에 막 껴있거나 아예 뭐 내려가 있거나 이러면은 또 좀 그걸 또 어떻게 따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배울 때. 근데 이게 내려와 있다 올라 있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봐봐. 어차피 이것도
여기로부터 요만큼에 대한 것이 결국 동일하게 빠진 건데 이 x축이 여기 있었다는 것과 여기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어차피 이만큼에서 요만큼이 빠지나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빠지나 결국 결과값이 같아. 근데 이제 이거는 x축을 좀 침범되어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같다는 거. 어차피 이 상태로서 그러면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보면요. 결국 중요한 거는 더 위쪽에 있는 함수로부터 아래쪽에 있는 함수만큼 빠진 부분치에 대한 이 구간에서의 적분이 들어가면은 그게 결국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기가 뭐 x축이 걸려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만나는 지점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x축 또는 y축이 어떤 위치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그냥 두 함수들끼리 들고 와서 밑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가면 되는 거야. 구간 맞게끔. 자, 근데 있잖아. 자, 잘 보세요. 이럴 수가 있어. 자, 어차피 x축의 위치 자체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 했죠. 그럼 이렇게 주어진 구함수가 있다라고 치자. 자, 그리고 나서 여기랑 여기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두 개로 형성이 됐어. 자, 그랬을 때 여기 넓이들 S1, S2 여기 넓이를 구해라. 보통 이제 넓이를 구해라 하면 이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말했지만 X축은 그냥 뭐 이런 데 있어도 되고 뭐 여기 잘려서 들어가도 되고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두 놈이 둘러싸있으면 두 놈만 집중하면 돼. 그런데 자, 이제 이런 게 나올 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구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교점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1번으로 알고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항상 해오던 걸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이제 위에서 아래입니다. 누가 위에요? F가 위네, 여기는. 누가 아래야? G가 아래네. 그러니까 F 빼기 G. 자, 다시.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누가 위? 이게 위고 이게 아래니까 G 빼기 F의 dx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를 뭐 합쳐서 굳이 쓸 거면 이렇게 써도 되긴 되죠. 알파부터 그냥 감마까지에다가 절대값에다가 F 빼기 G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쓰면 어차피 이걸 풀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나눠서 그게 이렇게 될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이제 뭐 이제 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요. 두 개로 돼요.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들을 물어보게 돼요. 그럼 x축과 y축의 위치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를 빼는 형태, 그러니까 x축 형태로서는 위에서 아래를 빼는 형태, y축의 입장이나 형태로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형태, 그리고 구간이야 잘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서로 둘이 엇갈리는 형태였을 때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아래를 빼듭니다. 다만 결국은 스타트가 뭐예요? 그 구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교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어차피 13단원이라는 것은 속도가 속도, 위치변이 이동거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수투에서 호치라고 할 수 있는 거. 수투도 결국은 미적분을 배우는 셈인데 미분 다 했었고 이제 적분이 마무리되어가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놓고요. 잠깐만 끊었다 할게요.